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 스위스까지 세계가 방역 패스를 폐지하고 위드 코로나로 향해가는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위드 코로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2년 만에 코로나가 계절 독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탑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방역 패스를 폐지하고요,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정부도 오늘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재추진을 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과연 2년 만에 코로나가 이 독감처럼 좀 취급을 받고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또 지긋지긋한 이 마스크 좀 벗고 우리가 기존에 생활을 했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주는 또 누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온 이슈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최근 기준으로 발표된 이슈인데요. 프랑스랑 이탈리아도 위드 코로나 수순을 좀 밟으면서 방역 지침 완화에 또 돌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등 지침 해제,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단계적으로 해제, 왜 백신 접종률이 고무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각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보시면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도 위드 코로나 입국자 제한 조치까지도 해제, 다 해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로 향해가고 있다. 방역 패스를 줄줄이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상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규제 완화한다고 합니다. 자, 보면 보시죠. 코로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들불처럼 번지고는 있지만, 즉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는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확진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자, 코로나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오미크론의 변이가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되면서부터이다. 자, 제가 과거에 이제 오미크론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래 과거에서부터 이 전염병이라 함은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근데 변이가 될수록 확진율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치명률은 낮아진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진이 빠른 만큼 걸렸을 때 죽을 확률, 중증 환자로 갈 확률 자체는 낮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위협은 안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게 통계로 확인이 되면서 각국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오미크론이랑 공존하며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방역 패스와 같은 그린 패스 제도를 사실상 폐지를 했고요. 자, 뭐예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미접종자도 다양한 실내 공공시설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자, 유럽도 방역 패스 폐지 바람이 불고 있는데, 테이프는 브렉시트를 탈퇴한 영국이 끊었다라고 하죠. 영국은 이미 지난달 공적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폐지됐어요.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신 접종자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방역 패스 사용 또한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만 남았는데, 이 또한 다음 달 24일날 폐지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걸려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감기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냥 걸리면 알아서 약 먹고 나아라. 조금 이제 손 잘 씻고,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진 말고. 자, 그 다음에 덴마크도 처음으로 방역 정책을 전면 철폐했다라고 하는데, 오스트리아도 자, 뭐예요? 일반 상점 출입할 때 방역 패스 제시토록 한 정책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다 이제 기존의 방역 패스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거고, 마스크도 이제 점점 벗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속보 오늘 떴어요. 정부가 확진자가 늘더라도 가급적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자, 실제로 오늘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아니요, 최근에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확진자가 저번 달부터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오죽하면은 어때요? 오늘 발표된 거 27,000명이 발표가 됐어요. 27,000명. 자,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뭐예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자, 보면 봅시다. 정부는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 위드 코로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자, 오늘 발표했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흐름에서도 이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서서히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고자 한다라는 거죠. 왜? 위중증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지만, 자, 사망자 보세요. 사망자. 자, 사망자를 봤을 때 한 달 추이를 보자면 막상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자, 확진자랑 비교해보세요. 확진자는 쭉 늘어났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중증자 보겠습니다. 위중증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는구나. 유럽 따라서. 오케이. 자, 그래서 코로나 2년 만에 드디어 계절 독감 전환을 검토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세요.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확진자는 쫙 늘어난데 위중증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가 계절 독감 전환을 공식 언급했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전파력 세고 강한 독감처럼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리두기 조정 및 방역 지침 전환에 대해서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봅시다. 중대본이 국내 코로나 사태 발발 2년여 만에 계절 독감 전환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게 처음이다라는 거. 처음. 그러면서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기존의 정책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와 같이 유중증 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어때요? 아, 지금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역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코로나도 결국에 기존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전이가 되면 될수록 확진율은 높아지지만 어떻게? 아, 치명률은 낮아지는구나. 확인 체크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코로나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 그냥 독감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자라고 이제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흐름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을 서서히 지금 밝혀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죠? 진짜 답답하고 옷 뒤에다가 진짜 힘들다고 얘기도 못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버텨오고 그 안간힘을 쓰고 계셨던 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서히 진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로서도 사실 일상 회복에 대한 강한 또 희망을 품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중증 환자 사망자만 잡힌다면 충분히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갈 수가 있겠다 싶은데, 자, 근데 엔데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엔데믹이 뭐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풍토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 다음에 철마다 유행하는 질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종식 없이 계속해서 일정 지역이나 이 계절에 유행하는 질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팬데믹은 뭐예요? 팬데믹.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팬데믹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가 바로 팬데믹. 여기에 이제 반대가 엔데믹. 엔데믹은 종식 없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는 질병인데, 앞으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향해 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그래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미접종, 그 다음에 2차 접촉자에도 사망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백신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봤을 때. 그래서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엔데믹으로 향해 갈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뭐다? 아까 봤다시피 사망자랑 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엔데믹으로 향해 가고 갈 수 있을 긍정적인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엔데믹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그 다음에 확실한 백신과 이 치료제에 대한 효과 입증을 조금 더 해준다면은 엔데믹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고, 우리는 기존 일상을 회복을 하면서 코로나 또한 진짜 그냥 감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주식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 야,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었던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은 이제 서서히 힘을 잃겠네. 실제로 오늘도 보시면 금일 하락폭이 컸었던 종목 어때요? 휴마시스, 수젠텍, 엑세스바이오, 이런 애들.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단키트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다시금 약세 흐름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웬만하면 가급적 탈출하는 게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에 다시 또 어떤 종목군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대표적인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급등한 종목군들 위주로 봤을 때 상한가 간 종목, 자, 노래방 하면 TJ 미디어, 그죠? 노래방도 사실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업종이었는데,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입장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노래방을 못 갔거든요. 안 갔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위드 코로나 되면은 저는 노래방부터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진에어,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제주항공, 그 다음에 주류, 제주맥주, 그 다음에 여행관 CJCGV, 그 다음에 대명 소너 시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그 다음에 엔터, 하이브,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그죠? 그 다음에 모드투어, 이런 애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시장에서 중요한 수급 주체가 누구라 그랬냐? 외국인과 기관이라 그랬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얼마나 진정되는지가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쏠렸던 기관들의 자금이 어디 쪽으로 다시 흩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봤는데, 단기적인 매매를 했을 때 기관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근데요, 어때요? 기관들이 최근에 이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로 옮겨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은 항공도 오늘 항공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대한항공, 최근에 기관들 엄청 쓸어담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로 담아주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단기적으로는 좀 공략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의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또 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더 중요해졌어. 뭐가? 아무래도 적자 플러스 부채 비율이 큰 종목들은 어떻게? 피해라.
이런 애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어떻게 유증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아무리 위드 코로나 테마 수혜라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부채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다시금 실적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을 건드려야지, 웬만하면 이런 종목군들은 피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항공여행 쪽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건드릴 만한 거는 역시나 대한항공이에요. 왜냐? 자, 대한항공은 기존에 코로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항공 쪽으로 운항을 많이 돌리면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흑자가 나와줬고 심지어 올해 4분기에는 작년 4분기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부채도 사실상 항공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그죠? 제주항공 보세요. 자본보다 지금 부채가 더 많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마찬가지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진에어 이런 것도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때요? 부채가 완전 지금 잠식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잡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이면은 대한항공, 그죠? 대한항공 아니면은 이 계열로 아시아나항공 또 보시면은 작년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네요. 근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게 좀 아쉽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보단 그래도 대한항공이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여행 쪽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행 쪽으로는 참 좋은 여행 아직 실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물론 부채 비율은 낮긴 하네요. 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자, 그나마 실적이 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호텔신라 그래도 영업이익 좀 나오네요. 당기순이익도 작년 4분기 흑자 전환이 됐고 부채도 뭐 그렇게까지 많진 않네요. 다른 이제 여행 관련주 애들에 비해서. 자, 호텔신라도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강하게도 잡아줬네요. 괜찮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자, 요 하락 추세 상단 부근까지는 그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 8만원 부근, 그죠? 자, 대한항공 차트 흐름 보시면은 어떨까요? 자, 요 박스권 딱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호텔신라. 네,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요, 엔터입니다. 엔터는 메타버스 NFT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고 특히나 2분기에 대해서 컴백 이슈도 좀 많이 앞두고 있는 게 엔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또 금리 인상 시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성장주 하락폭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도 탄탄하고요. 부채도 많이 없고요. 오늘 기관들 엄청 담았습니다. 대표적인 엔터 대장주 하이브도 제가 예전에 말했었던 게 이렇게 주봉상 큰 추세에 놓아놓고 웬만하면은 요 추세 아래면은 싸다 생각하면서 담고 요 위로 올라가면은 좀 그래도 좀 웬만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하라 그랬죠. 지금 여전히 좀 사기 좋을 만한 가격대가 놓여지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SM도 지금 실적 탄탄하고요. 부채도 많이 없고요. 기관들도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 자, 차트상의 흐름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JYP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YG엔터 역시도 마찬가지. 기관들도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이브, 그 다음에 SM, YG, 그 다음에 JYP 이렇게. 그 다음에 주류도 볼 수가 있겠는 게, 자, 이 이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독감 전환이 된다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어떠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느냐? 자, 사실 최근에 작년 한 11월경 그때 이제 위드 코로나 한번 정책 시행됐었죠. 그때 보세요. 정책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났대요. 음주운전이. 전년 대비 17% 늘어났대요. 야,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술은 먹긴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 자체가 뭘 우리가 유출할 수 있어요? 그만큼 술을 많이 먹겠구나. 그래서 술에 대해서 실적이 좀 단기간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주류 관련 업체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이트진로도 실적 탄탄하죠? 탄탄하고 부채도 많진 않고요.
기관들 오늘 많이 잡아줬습니다. 기관 오늘 많이 잡아줬네요. 주봉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3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고, 요 라인대를 돌파만 해준다면은 4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도 실적 탄탄한데 작년 4분기 때 단기 수익이 조금 좋진 않았네. 하지만 올해 1분기 때부터 회복할 전망이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샀네요. 자, 그래서 얘도 중기적인 추세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추세가 살짝 아쉽긴 하죠. 그래서 요 저항대, 단기 저항대를 뚫어만 준다면은 17만원대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먹을 공간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거 세 개가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화장품이랑 피부 미용 쪽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대표적으로 오늘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 자, 실적 탄탄해요. 실적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화장품 업체가 부채도 많지는 않고요. 오늘 기관 수급 좀 들어와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기 피부 미용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루트로닉. 근데 루트로닉이 사실 지금 환기 종목이라서 공략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도 없고 기관들의 수급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일단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다양한 종목들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서 공략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감 측면인데, 지금 안 그래도 해외에서 사실 작년이랑 좀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작년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전 세계가 어때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사망자랑 이 위중증자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백신 방역 패스도 폐지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런 형국이 실제로 놓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좀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 기반으로 일상의 회복됨과 함께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힘들겠지만 기관들 수급들 좀 주목을 해보면서 차트상의 좀 지지저항 추세 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짧게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짧게라도 좀 먹어보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일단 좀 체크를 하셔서 다음 주에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애들은 노려봤으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이제 TV 대선 토론회에서 주요 정책 관련해가지고 뭔가 뚜렷하게 방향성이 좀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이거 좀 나왔으면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드리면서 정책 수혜주들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만한 애들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막판 오후장에 증시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했던 코스닥 900포인트, 코스피 2750포인트를 회복을 시켜줬어요. 이번 주에 요걸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게 그래도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갈수록 시장 역시도 좀 회복을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역시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파이팅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으면서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